자, 지금부터는 11월 26일 토요일이었나? 82, 80, 83번 공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도플러 편의를 이용한 시계 역설을 있잖아요. 시간 팽창 나오는 시간 쌍둥이 패러독스거든요. 81번은 트윈 패러독스 쌍둥이 역설을 도플러 편의에 맞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폴이랑 피터가 있고요. 피터는 베타의 속도로 갔다가 이제 와요. 그리고 피터가 7년 왔다 갔다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로켓 기준 틀에서 피터가 측정한 건 진동수는 U'이라고 할 거다. 이 변광성, 자, 이거 보세요. 상황이 그래, 이게 지금 그 말이라고. 잘 봐요. 여기에 이제 폴이 있겠죠. 정지 좌표계. 우리는 폴의 좌표계를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그리고 피터는요. 베타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가는데 7년, 오는데 7년 걸렸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7번에서 14년 걸렸을 때 50년 걸렸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도플러 효과로도 계산할 수 있냐를 검증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얘는 U'를 측정을 했어. 잘 봐요. 변광성. 자, 여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자, 지구 기준 틀에서 봤을 때 U로 빛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멀리 떨어진 변광성이 있다. 변광성이 어디 있을까?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X축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위로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은 파이가 90도라는 거를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봐. 파이가 90도래. 파이가 90도. 얘가 봤을 때 파이가 90도인 상황에서 멀리 있으려면요. 빛을 검출을 하려면요. 변광성이 여기 있어야 돼. 광원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빛이 오고 있는 이 각도가 얘가 봤을 때 90도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파이가 90도인 거랑 멀리 떨어졌다. 자, 멀리 떨어져 있대. 그리고 파이가 90도다 라는 거를 보고 광원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광원이 정지해 있는지 원운동을 하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베타의 속도를 움직이는 건 모르지만 파이에 여기에 있다는 거를 알고 광원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광원의 조건을 일단 주고 시작했다라는 걸로 다른 문제랑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측정한 파이가 90도였을 때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검출된 진동수가 U라 그 말이야. 그리고 얘는 똑같은 광원의 광자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U'으로 측정을 했겠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봐라. 공식을 적용해서 증명을 해봐라 라는 그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27번에서 나온 문제가 베타가요 몇이라고 나오냐면은 베타가 0.96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27번 문제에서 베타는 0.96이고요. 이걸 계산하면 감마가 7분의 25라는 거 나옵니다. 자, 기본 조건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공식 적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정지기가 이렇게 있고 움직이는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쓰는 좌표계 기준 로렌츠 좌표계를 로렌츠 변환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그 기준 로렌츠 변환식에서 파생된 도플러 편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세타, 파이, 이렇게. 세타는 속도 매기로는 쓰고 파이는 진짜 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파이가 90도니까 코사인은 뭐겠어? 0이 되겠죠. 지금 딱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빨간색으로 내가 밑줄 쳐놨는데 두 사람이 센 변광성의 총 맥동 횟수는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맥동 횟수는 동일하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된 거. 참고로 맥동 횟수라고 하는 거는 개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얘는 진동수에다가 주기를 곱해야 돼요. 오케이. 시간을 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동수에다가 그 진동수로 쫙 진동이 오고 있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온다 라는 거. 얘가 이제
맥동횟수의 개념입니다. 얼마나의 시간 동안 진동수가 왔다라는 걸 알면은 남아있는 차원이 개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맥동횟수가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는 지구에서 측정한 맥동횟수랑 로켓 좌표계에서 맥동횟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u에다가 t equal u 프라임 t 프라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명을 해보면 보세요. u분의 u 프라임이 감마가 나오죠. 여기에 따르면 u분의 u 프라임은 자 이렇게 합시다. 따라서 u분의 u 프라임은 감마다라는 게 나왔고,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u분의 u 프라임은 t 프라임분의 t가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1번 식이랑 2번 식을 1번 식에 있는 결과를 두 개를 이제 대입해서 이제 서로 풀어보면은 t 프라임분의 t가 감마라는 게 나오고 t는 t 프라임의 감마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4년이고요. 거기에 감마인 7분의 25를 계산을 해보면은 50년이 나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피터한테 14년이 왔다 갔다 걸렸을 때 지구에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었던 폴은 5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27번의 결과랑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파악 잘했고 공식 적용 잘했다. 그리고 27번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라는 문제입니다. 81번이었어요. 그리고 82번이랑 83번의 주안점은 그 전 문제들이랑 다른 점은 베타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었나? 마이너스 6제곱이었나?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속이에요. 저속 상황인데 그 저속 상황에서는 이제 근사를 해야겠지. 저속 상황에서는 아마 그 고전적인 진동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고속인 공식을 썼을 때 저속 근사를 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느냐를 보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근사니까 역장수 마음인 건데, 아니 근데 여기 딱 보이는 근사가 있기는 해요. 82번 상황, 속도 계측을 하는 문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속도 측정을 한대요. 우리가 측정하는 장비는 2455MHz를 쓴다. 자동차가 시속 80마일로 오고 있다. 그랬을 때 측정되는 진동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근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82번 자 보세요. 일단은 자동차가 오고 있는 속도가 80마일/h라고 하는데, 얘를 미터/세코로 계산을 해주면은 0.447 미터/세코고, 얘를 베타로 변형을 해주면은 10의 몇 제곱이야? 어우, 마이너스 7제곱인데? 얘는 그냥 그 고속인 상황이 적용이 안 되겠죠? 무조건 이제 근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림을 먼저 보면은 얘가 뭐냐면은 경찰이야. 테이저건이 아니고 테이저건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레이더 송신기, 레이더 속도 측정하는 그 측정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고 있는데 오고 있겠지 뭐. 그리고 얘가 빛을 맞아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오고 있을 거고, 경찰은 얘 빛을 쏴서 반사를 시켜야 되니까 빛을 이 방향으로 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정지 좌표기가 S이기 때문에 XT 좌표기를 쓰자고. 그리고 파이는 파이를 써야겠지. 여기서. 첫 번째 상황, 얘가 1번 진동수의 빛을 쐈어요. 그리고 얘가 그 진동수를 U'이라고 인식을 하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얘 진동수를 반사를 시켜서 이제 쐈을 거고, 그럼 얘는 U'으로 오는 마지막 최종 진동수를 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문제에 맞는 공식을 잘 적용해서 풀면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은 정지 좌표계인 S 좌표계의 식으로 설명해야겠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로렌츠 변환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렌츠 변환식에서 파생된 진동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1-베타의 코사인 파이. 네, 코사인 파이가 파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1번. 따라서 S'이 처음으로 먹는 진동수는요. 자, 보세요. 1 플러스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인데 굉장히 저속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고, 근사를.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이 테일러 근사를 해주면은 위에 거는 1 플러스 2분의 베타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2분의 1 베타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요. 1 플러스 2분의 베타의 제곱인데 얘를 이제 그 제곱 전개를 해주고 하면은 베타의 제곱항이 날아가니까 1 플러스 베타만 남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 상황. 이 뉴 프라임으로 얘가 먹은 뉴 프라임을 반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반사를 시켜. 자, 그랬을 때 뉴2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뉴2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치? 뉴2는 이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한번 바꿔보자. 뭐 상관없지만 안 바꾸고 해볼까 한번? 바꾸고도 해보고 안 바꾸고도 해보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좌표기에 쓰거나 아니면 S'을 정지시키고 S가 가까이 오는 상황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황 S'이 정지해 있고 얘가 U'을 보낼 거고 여기 X' 좌표기를 쓸 거고요. 이번에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경찰이 왼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거 인버스 되는 식이니까요. 인버스 된 식이잖아요. 인버스 된 식에서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베타의 상황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코사인 파이 프라임을 써야지. 파이 프라임은 0이잖아. 얘는 그냥 날아간다고. 요 프라임에다가 감마에 그 계산해줄 거 똑같이 나오네. 그럼 보세요. 요 프라임에다가 얘는 아까 근사가 어떻게 됐어? 1 플러스 베타로 나와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얘는 처음에 여기 이게 맨 처음에 2550MHz였나? 근데 거기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 거에다가 1 플러스 2 베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계산을 해주면 2베타가 나오는데요. 뉴1 곱하기 2베타가 나오는데 여기 뭐 메가헤르츠 2550 메가헤르츠를 나오고 2베타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590헤르츠만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벌금을 무는지는 안 무는지는 그 뭐 문제에 있는 거 보고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시도 얘를 틀을 안 바꾸고 이대로 했을 때도 계산이 완벽한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돼야 되는데 코시에다가 하고 1-베타에 코사인 파이를 쓰잖아요. 근데 파이를 보면은 얘가 X축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0이란 말이야. 나온다 야. U2에다가 1-베타에다가 1 플러스 베타. 따라서 U2는 U1에다가 1 플러스 베타에 1 마이너스 베타니까 모양이 1 마이너스 베타나 1 플러스 베타 같습니다. 같습니다. 상관없구만. 그래서 끝. 그래서 82번이었어요. 83번도 마찬가지로 근사하는 문제예요. (83번) 도플러 선폭 증가래요. 절대 온도가 T인 기체 속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2분의 3 kT 이퀄 2분의 1 mv 제곱, 그 평균 제곱으로 하면 되겠지. 온도가 T인 기체 속 원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있다.
원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빠르든 말든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 원자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S'은 이 온도가 T인 바디 안에 있는 원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밖에 이제 정지해 있는 정지계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진동수 변화율을 추정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도플러 선폭 증가를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얘에다가 개념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83번입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세팅을 해놓을 거냐면은 온도가 T인 바디가 있다고. 그리고 이 바디 안에서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건데요. 우리 문제에 따르면은 파이 프라임이 0인 거를 줬대. 얘를 써야 된대.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정지에 있는 좌표계로 봐야 된다는 거네.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S'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빛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밖에서 정지하고 있는 S좌표계의 검출기가 볼 거야. 근데 파이 프라임 0이래요. 그럼 뭐 굳이 안 바꿔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안 바꾸고 풀게요. 파이 프라임이 0이래. 그러면은 뭐 파이도 0이니까 그냥 얘 갖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써야 되는 식은 기존 거예요. 기준 도플러 편이에요. 여기에서 파이가 0이니까 얘는 그냥 날리고 U에다가 1-베타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2분의 3KT가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요. 평균의 제곱. 그럼 따라서 얘의 스퀘어를 평균으로 한 거를 써야 될 거야. 스퀘어. 왜냐면 루트 민 스퀘어를 하는 거거든. 얘는 n분의 3kt야. 따라서 루트 민 스퀘어 속도는 루트 n분의 3kt고, 그래서 얘를 베타로 표현을 해주면은 c 스퀘어가 안에 들어가겠지. mc 스퀘어분의 3kt. 네, 그리고 얘를 뭘 해줄 거냐면은 대입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 식. 자, 그리고 U 프라임은 아닌가? 우리가 U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 3번이 1-베타인데 그래도 해볼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 자, 한번 그럼 내가 근사를 해보겠습니다. 1-2분의 베타의 제곱이에요. 테일러 근사를 하면은 얘를 또 근사를 해주면은 1-베타가 남아요. 안 되네. 얘로 하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구하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내용이 83번은 여러분 얘를 인버스를 해야겠다. 인버스를 해야겠다. 근데 풀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인버스를 해서 푸는 거는 알아서들 하고, S 프라임을 정지시키고 S가 왼쪽으로 오는 상황이면 얘가 인버스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1 플러스 베타로 남아요. 인버스를 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 왜 내가 얘를 써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U 프라임에다가 1 베타 오버 1 플러스 베타 오버 1 베타가 되는데 얘가 근사가 되면은 1 플러스 베타만 남는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진동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니까 뭐겠어? 처음보다 얼마나 변했냐 그 말이거든. 처음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U'이 와야 되고, 그리고 얼만큼 바뀌었냐. 그러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 물리량이 필요하다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려면은 인버스를 써야 돼. 이 저 모양이 만들어진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은 U는 U' 더하기 U'의 베타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게 딱 나오잖아. 이제 여기서 베타라고 말이야. 근데 베타는 뭐였어? 루트 3kt 오버 mc 스퀘어였어.
그럼 딱 만들어 떨어져. 베타만큼 진동수 변화율이 생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편의가 나온다. 진동수 변화율이 나온다. 조속 근사를 했어요. 이 편의는 방출된 빛에 관찰된 진동수를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이와 같은 편의는 전기 방전에서 들뜬 기체로부터 나오는 주어진 스펙트럼 선이 중앙 진동수 주위로 얇은 진동수 대역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된다. 뭔 소리지? 얇은 진동수 대역을 형성시킨다. 이 효과를 스펙트럼의 도플러 성폭 증가라고 한다. 다시 지금 원자 안에서 이제 그 온도 T라고 하는 안에서 나온 건데요. 그랬을 때 약간의 이제 진동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방출되는 빛에서 관찰되는 도플러 편의에 의한 진동수 변화율.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어떤 온도에서 방출되는 빛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빛이 오니까 그리고 같은 정직에 있으니까 스펙트럼 선에 이 온도에 맞는 빛이 딱 한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스펙트럼 선에 딱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중앙선 주변으로 얇은 진동수 대역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델타만큼 차이만큼 생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은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대.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이유는 전기 방전에서 들뜬 기체로부터 나오는 주어진 스펙트럼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빛을 움직이고 있는 애가 보는 거랑 정지하고 있는 애가 보는 게 다른데 지금 이번에 공부하면서 도플러 편의는 약간 다르게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게 하나의 진동수를 가지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가 또 어떻게 또 설명이 되냐면은 광원이랑 지금 또 새로 나온 결론인데요. 방금 공부하면서 광원이랑 S'개 아니면 광원이랑 어떤 개랑 같이 있는 개라고 봤을 때 이거를 S'의 진동수랑 S의 진동수 이렇게 딱 나눠서 그냥 하나의 빛을 가지고 얘는 U''으로 보인다, 얘는 2'으로 보인다, 얘는 그냥 U로 보인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광원이 어떤 좌표계랑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처음 진동수랑 나중 진동수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력 적색 편의랑 같이 비교해보는 이 전날에 공부했던 내용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광원이 맞지? 아까 중력 적색 편의가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몇 번이 나왔었지? 79번 그 전날에 했었던 건데 태양에서 나왔던 거. 태양도 어떻게 보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네. 태양 적도에서 봤을 때 거기서 방출된 빛에 대해서 얘가 봤잖아요. 오케이. 얘가 태양 적도에서 아까 이제 79번 문제가 있는데 태양 적도에서 방출된 빛을 그 적도에서 같이 있었던 애가 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 원자의 운동이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방전에서 들뜬 기체로 나오는 그 빛이 있잖아요. 빛이 나오는 그 과정이랑 함께 있었던 S' 좌표계랑 S 좌표계 이 사이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은 얘를 처음 진동수랑 나중 진동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에서 얼마나 변화가 됐냐를 이제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변화율이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그게 이 상황에서는 되네요. 나중 빼기 처음을 물어본 원자 스케일, 그다음에 중력 적색 편의에서 아까 태양 스케일에서도 나중 빼기 처음이 적용되는 거는 광원이 나오는 과정을 그 자리에서 같이 지켜본 S' 있었을 때는 나중과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세 문제를 풀었습니다.